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힘든 장입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힘든 장이에요. 아무리 미장이 폭락을 하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지만, 예, 작년부터 삼성전자 매수하시고, 뭐 올 초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하고 가지고 가신 분들은 평소 뭐 장기 투자나 이런 개념이 잘 없이 그냥 일단 투자 막 이렇게 뭐 좋다니까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힘들수록 우리가 천천히 좀 가고 다지면서 가고 돌아가는 의미에서 제가, 자, 삼성전자 하면 뭡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하면 뭐니 해도, 예, D램이죠. D램. 저는 삼성전자는 D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뭐 낸드 플래시도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캐시카우는 D램이다. 예, 지금 한국이 사실 D램 점유율 70%가 넘어요. 전 세계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 세계 매출이 1천억 달러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D램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진 않으셨겠지만, 뭔가 D램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뭔가 잘 애매했었던 분들에게 D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는 시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시고 가야 되겠죠. 예. 삼성전자는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입니다. 43.6%. 그러니까 40%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40%다 이러면 우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데, 이게 반도체다 보니까 느낌이 좀 덜 와서 그렇지, 삼성전자가 43.6% 1위를 지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7.7% 266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3위 마이크론이 22.8% 219억 달러, 이렇게 상위 3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94%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3개가 전 세계 시장의 94%를 먹고 있다. 예. 우리가 반도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멀게 느껴지는 거지. 만약에 자동차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휴대폰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거 1994년부터 2022년까지 D램, 예, 어떤 마켓, 이거 그로스 성장 같은 경우 어떨 땐 성장하고 어떨 땐 하락하고 했는데, 요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D램 같은 경우 이게 30년 차트입니다. 30년 그래프인데, 지난 30년간 D램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눈부신 성장, 그 다음에 보면 또 성장도 있는데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51% 성장이 아니라 거의 붕괴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년간의 파괴적 붕괴, 예, 눈부신 성장과 수년간의 파괴적 붕괴가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었어요. 지난 30년간 D램을 보면. 그래서 D램 사이클은 주요 D램 공급업체의 수를, 예, 어떻게 됐다? 1990년대에 보면 D램의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개 정도 됐어요. 지금은 거의 3개라고 봐야 됩니다. 3개. 많게는 6개까지 뭐 줄 수가 있는데, 뭐 다른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합쳐가지고, 어쨌든 90년대 중반에는 20개, 뭐 나름 내노라 하는 업체는 한 10개 정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노라 하는 업체는 3개밖에 안 남은 상황. 어쨌든 90년대 중반에는 20개, 지금은 많아야 뭐 제가 생각할 때 한 4개?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줄었죠. 예, 거의 줄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90년대는 맨 앞에 성장률이 좋을 때는 78%, 그 다음 뭐 40% 가다가 또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9%. 왜 이렇게 됐냐면 그때는 공급업체 수가 많았어요. 그때는 20개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다가도 다시 마이너스 51%. 이런
공급업체 수가 많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또 마이너스 20%, 25% 이때는 이제 업체 수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간 거죠. 치킨 게임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또 마이너스 갔다가 또 좋게는 뭐 플러스 61%, 플러스 67% 막 이렇게 갔었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016년, 17년 이때 77%까지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제 서버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제 반도체를 그냥 막 여기저기서 그냥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두다 보니까 그 다음 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7%까지 내려가고 다시 이제 작년에 2021년에 플러스 42% 그렇게 이 그림을 알고 보면 엄청 재밌는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거 90년대처럼 저런 폭락은 이제 없다. 왜냐? 이제 공급업체가 총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94%를 이제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디램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폭락은 없고 성장은 많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야, 디램도 이제 차세대 디램 시장을 놓고 순위 쟁탈전을 지금 벌일 전망입니다. 물론 시작은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미세와 공정의 경쟁이 지금 상당히 치열해져 있죠. 치열해진 가운데 지금 시장이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 핵심에는 뭐냐? 파운드리에만 적용되던 초미세 공정, 극자외선 EUV 공정이 디램 시장에도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중국이나 다른 경쟁 업체가 이제 EUV 장비를 사지 않으면, 구비하지 않으면 이제 디램 시장 공급 업체로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여러분께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디램을 EUV 장비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이크론도 2024년부터 EUV 기술로 제조한 디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2024년 아직 2년이나 남았죠.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이미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없다. 왜냐? 이제 EUV로 해서 이제 생산 양산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 물량. 왜냐? EUV 장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디램은 급격하게 공급과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자 우위로 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EUV 장비를 적용한 어떤 10나노급 그 디램 양산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업계 최대 용량인 DDR5도 그 디램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0년 3월 달에 EUV 장비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2020년 3월 벌써 2년 전 일이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14나노 EUV 기반의 디램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거의 뭐 1년이 다 돼, 하여튼 1년 되려면 한 5개월 남았지만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작년 1월 달에 10나노급 4세대 공정으로 디램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건 마이크론의 공정은 EUV 공정이 아니라 불화르곤 공정입니다. 공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14나노 디램은 마이크론의 10나노급 4세대 디램보다 선폭이 더 짧고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께.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디램 시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렇게 기술 순위가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아니면 삼성 완전한 1등에다가 이렇게 뭐 SK하이닉스 2등, 3등 이렇게 가겠는데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미국 업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드밴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의 이 디램은 이제
완전 3개 업체가 거의 과점화됐다.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시장인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삼성전자의 캐시카우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